이 세 가지 흐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나스닥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돌파 캔들 하나만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돌파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스닥 차트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매수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격을 돌파한 다음에도 시장이 이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지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즈 트레이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전 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 이제 상승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이 다시 아래로 밀리면서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처음 돌파했을 때는 애매해 보였는데 잠깐의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상승하면서 강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나스닥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저항선을 돌파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돌파가 진짜 추세를 만들어내는 돌파인지 아니면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다시 가격을 밀어버리는 가짜 돌파인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스닥 차트에서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구분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돌파 캔들 자체가 아니에요.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움직임부터 봐야 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가격이 이전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가격이 저항선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저점을 봤을 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선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는 건 가격이 저항선 아래에서 압축이 되면서 매도세가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보다 매수세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진짜 돌파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체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돌파 이후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의 차이는 이 저항선을 넘어가는 순간보다 그 이후에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가짜 돌파를 보면 저항선을 이렇게 강하게 넘는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캔들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밀리면서 돌파했던 저항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파했던 가격대를 지켜내지 못하고 빠르게 기존 구간 안으로 다시 되돌아와 버린다면 돌파에 따라 들어간 매수세가 오히려 갇혔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나스닥처럼 움직임이 빠른 시장에서는 이런 가짜 돌파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돌파 캔들 하나만을 보고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돌파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돌파 이후의 되돌림입니다.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 이후에 다시 이 저항선 라인까지 내려오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존에는 가격을 막아내던 저항선이 돌파 이후에는 지지선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이전 저항선까지 눌렸는데 그 아래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다시 반등한다면 이때부터는 단순한 저항선을 한번 돌파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 가격대를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항선을 돌파하고 한 번에 눌림이 나오고 기존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흐름을 나스닥 돌파 매매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처음 돌파하는 순간에는 누구나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격이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까지 확인을 한다면 훨씬 더 명확하게 시장의 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파 이후에 눌림이 발생을 했는데 기존 저항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 버린다면 이때는 가짜 돌파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돌파 캔들의 윗부분이 긴 꼬리가 생기거나 돌파 이후에 바로 강한 음봉이 출현을 하면서 기존 저항선까지 다 내려온다면 더욱더 주의를 해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하게 저항선을 뚫었느냐가 아닙니다. 뚫은 이후에 그 가격을 지켜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결국 나스닥 차트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돌파했으니까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돌파한 가격을 다시 테스트했을 때 과연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처음 돌파했던 순간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매매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는 진짜 돌파라고 하더라도 돌파 직후부터 계속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눌림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눌림이 나왔느냐가 아니라 눌림이 어디서 끝났는지, 끝나는 지점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는 부분처럼 저항선 위에서 눌림이 끝나고 다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면 그 눌림은 오히려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돌파했던 가격을 다시 깨고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돌파 자체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나스닥에서 진짜 돌파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는 돌파 이전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저항선 아래에서 압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 이후에 눌림을 확인하고 눌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눌림이 지지선이 되면서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했을 때 이 세 가지 흐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나스닥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돌파 캔들 하나만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돌파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스닥 차트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매수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격을 돌파한 다음에도 시장이 이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지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웰즈 트레이딩이었습니다.